내가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안 올려놨네. 미안. 내가 계속 앞으로 미리 올려놓을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전하를 띤 포인트 파티클, 점전하의 경우에 작용하는 힘, 쿨럼의 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몇 개의 문제를 보고 우리 그거를 좀 더 여러 재미있는 전하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 작용하는 힘 혹은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장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길이가 L인 양쪽 줄에다가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 놓고 두 개 다 똑같이 전하를 Q를 넣어놨어요. Q를 넣어놓고 노니까 이렇게 D만큼 떨어져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렇게 만들기 되게 어렵죠. 이 평형 위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해보면 알겠지만 unstable equilibrium이에요. 막 이렇게 있으면 자꾸 움직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한 평면 위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평면 위에다 이렇게 눕혀놨다고 생각하고 밑에가 마찰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다음 같은 경우에 요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 이게 Q, 양쪽이 다 Q고, 그러니까 Q를 알고 D와 L, 그 다음에 세타, 다음과 같은 게 주어져 있을 경우.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요거 하나를 생각해 봐. 요거 하나를 생각해 보면 전기적인 힘이 밀어.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보면 중력이 있죠. 그 다음에 장력이 있죠. 요 세 개가 평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 X 성분만 보면 이게 뭐야? T sin 세타가 뭐야? T sin 세타 mg. 그 다음에 T 아니지, T 코사인 세타인 것 같은, 이쪽이니까, 아니 잘못 썼네. T 수직인 방향 T 코사인 세타가 mg, T 사인 세타가 이쪽 방향의 성분이 전기적인 힘이랑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이게 4파이 엡실론 0분의 1 D제곱분의 Q제곱, 다음과 같은 양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론 T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에서는 질량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T를 없애면 되겠네. T를 없애는 방법은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는 mg 4파이 엡실론 0 D제곱분의 Q제곱. 따라서 m은 거꾸로 써야지. G분의 4파이 엡실론 0 거꾸로 쓰면 Q제곱분의 D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주어진 L과 D를 이용할까? 그냥 씁시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힘의 평형이랑 쿨럼의 법칙을 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물체의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뭐더라? 도체, 부도체. 우리 이런 걸 봤는데 도체, 부도체의 성질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어떤 물체에 전하를 넣어놨다 할 때 이게 도체냐 부도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재밌는 게, 먼저 도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도체가 속이 꽉 찬 공이 있다고 쳐봅시다. 속이 꽉 찬 공이 있으면, 그럼 이 안에 처음에 전하를 넣지 않으면 이 안에 당연히 원자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하랑 전자가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가 둘이서 서로 상쇄가 돼서 중성인데, 여기서 플러스 전하를 Q를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플러스 전하 Q를 집어넣으면 사실은 여기서 전자를 약간 빼면 되는 거죠.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원래는 마이너스 전하지만 우리 그냥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치면,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중성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전하를 띄면 도체에서는 전하가 어디에 분포할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도체의 성질은 그 안에 있는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조금만 힘만 받으면 바로 움직인다 그랬죠. 힘을 받으면 바로 가속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운데 몰려있다고 생각해보면 둘 사이에 쿨럼의 여러 입자들 사이에 쿨럼의 힘으로 밀어내. 밀어내서 자꾸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체는 도체에 전하를 넣으면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반드시 표면에만 존재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구와 같이 아주 대칭성이 많은 물체는 요 균일하게, 다시 말하면 단위 면적당에 있는 전하가 일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분포를 하겠죠. 그러면 똑같은 도체공, 구리공인데 겉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속을 팠어. 마치 사과에서 복숭아 씨를 뺀 것처럼 속을 이렇게 빼고서 똑같은 전하 Q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시 서로가 밀어내니까 제일 바깥으로만 존재해요. 따라서 도체는 바깥의 모양만 똑같으면 그 속 안에 모양이 어떻게 생겨있든 간에 항상 전하를 넣으면 바깥에 똑같이 분포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포일로 공껍질을 만들든 알루미늄 공을 가지고 전하를 만들든 모양을 만들든 전하를 집어넣으면 항상 똑같이 표면에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표면이라는 게 이것도 표면이고 안쪽도 표면인데 그럼 안쪽에는 없느냐? 안쪽에 있으면 바깥으로 달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안쪽엔 없어요. 항상 바깥쪽에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 1, 2주 지난 다음에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배우면 우리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되면 그 다음에 항상 바깥에만 존재하는데 이 안에 서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을 받지 않게 되고 전부 다 힘을 받는 건 우리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부도체의 경우에는 부도체 혹은 절연체의 경우에는 전하를 분포시키면 우리가 전하를 어디다 딱 놔. 그러면 전하가 주위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도체인 경우는 전하를 놓은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도체는 아무리 가운데나 놔도 반드시 표면으로 가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받는 힘을 계산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간단한 문제 몇 개를 우리 풀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텐데 아주 쉬워. 똑같은 도체 공이에요. 똑같이 생긴 건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R이야. 그 다음에 전체 전하 Q가 있어요. 전체 전하 Q를 여기랑 나눠서 넣으려 그래. 나눠서 넣는데 둘 사이의 힘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나눠서 넣는 게 제일 좋을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전체가 라지 Q인데 그럼 어떻게 하지? 한쪽에 Q를 넣고 당연히 그러면 전하가 나중에 라지 Q 마이너스 Q겠죠. 이렇게 놓고 작용하는 힘을 봐. 힘은 물론 미는 방향이고 어느 곳이나 두 개가 받는 힘은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데 R제곱분의 Q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 중에서 이건 다 고정되어 있는 양이고 요게 최대가 되는 Q를 보면 되죠. 두 개의 합이 일정한데 곱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은 안 했나? 그거 중학교 때 하는 건데 두 개 같으면 되죠. 그죠? 두 개 같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그게 헷갈리면 FQ는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Q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분의 Q의 제곱 플러스 4분의 Q제곱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완전 제곱꼴로 써서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게 0이면 되니까 우리 이거는 무식한 대학생이 푸는 방법이고 중학교 다니는 학생은 훨씬 더 쉽게 풀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이 가장 크려면 주어진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지 면적이 가장 클까? 두 변의 길이가 같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야지 가장 넓이가 크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똑같은 A, B, C 세 개의 공이 있어요. 금속이에요. 도체죠. 둘 사이의 거리가 D야. 처음에 A에는 4Q, B에는 마이너스 6Q. Q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게 양수가 되고 음수 될 수 있는데 편의상 Q가 양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C는 전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딱 붙인 다음에 떼서 여기다 딱 붙인 다음에 뗐어. 그 다음에 남은, 그러면 전하들이 막 이동하면서 남은 전하들이 있겠죠. 남은 전하들끼리 작용하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전하가 0인 공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A부터 하지 않고 B에다가 먼저 댄 다음에 뗐다가 A에다가 댄 다음에 떼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다시 한번 A에 먼저 되냐 B에 먼저 되냐의 순서에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면 되지 뭐. 첫 번째, C를 A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나? 0과 4Q 똑같은 전하니까 대면 전하가 확 이쪽으로 흘러서 언제까지 흘러가더라? 두 개가 전하가 같아질 때까지. 그죠? 그래서 A에다 댄 다음에 떼면 이게 EQ야. EQ짜리를 여기다 딱 놓으면 어떻게 되죠? 두 개 전체 전하의 합의 반만큼씩 있죠. 그래서 이게 EQ 마이너스 6Q면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2Q야. 그래서 A로 하면 EQ 마이너스 2Q예요. 거꾸로 하면 B에다가 먼저 되면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3Q랑 4Q랑 되면 전체 합이 Q죠. 그러니까 2분의 Q씩 나눠가죠. 마이너스 3Q, 2분의 Q. 맞지?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뭐 전하가, 마지막에 전하가 있는 게 다르죠. 근데 쿨럼의 힘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 똑같아. 거리 D제곱분의 1 똑같아. 전하의 곱에만 의존하겠죠. 전하의 곱이 A의 경우 마이너스 4Q제곱. B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Q제곱. 따라서 8대 3. 첫 번째 게 훨씬 더 8배. 8대 3의 비율로 더 큰 다음 같은 경우라. 어우, 쉽네. 그래? 이거 조그맣게 했고. 이것도 우리 한 거고. 우리 점전화의 경우에 했죠. 근데 이게 점전화가 아니야. 길이가 L인 막대야. 그 다음에 여기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칩시다.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얼마로 분포되어 있냐면 Q라는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중심에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는 점전하 Q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은 점전하일 때는 쉬웠는데 연속적인 분포네. 어떻게 하면 되지? 연속적인 분포를 잘게 잘라서 점전하처럼 보일 때까지 자른 다음에 그 점전하랑 저 밖에 있는 전하 라지 Q랑 작용하는 힘을 계산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면 되죠.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잘게 잘라. 잘게 자르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X만큼 떨어진 곳에 DX만큼의 두께가 있는 경우.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길이는 얼마인가? 요 길이는 D에서 X만큼 뺀 거네. 좋았어. 거리 알았어. 그 다음에 DX 안에 있는 전하를 봐야지. DQ는 길이에 비례할 테고 전체가 L일 때 Q면 DX일 땐 얼마일까요? 이게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DQ는 Q 나누기 L DX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요걸 잘 보니까 이게 뭐지? 단위 길이당 전하죠. 소위 말하는 라인 차지 덴시티.
선 전화 밀도예요. 단위 길이당 얼마냐? 단위 길이당 얼마냐? 전화가 얼마 있느냐의 길이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다 구했어. 그럼 이거에서 받는 힘은 두 개의 전화가 부호가 어떻게 받는 힘은 두 개가 플러스면 이쪽으로 받으니까 우리 부호는 df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d-x의 제곱 뭐야? q dx dq를 써야 되는데 dq 나누기 l dx 이렇게 쓰면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그 부호를 걱정해야 되나요? 걱정할 필요 없죠.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이쪽 방향, 두 개의 곱이 부호가 반대면 음수니까 요 자체로 벌써 방향이 다 결정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힘은 q, l은 앞으로 끄집어내오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2분의 l까지 dx d-x의 제곱. d-x의 제곱을 적분하면 얼마지? d-x분의 1인가? 이건 미분하면 맞죠? 그죠? d-x분의 1이니까 4파이 엡실론 0분의 1 l분의 qq d-x에다가 l 마이너스 l 오버 2니까 d 마이너스 2분의 l 마이너스 d 플러스 2분의 1. 당연히 이 양이 양수죠. 왜냐면 앞에 있는 거에 분모가 더 작으니까. 요거를 통분을 하면 d제곱 마이너스 l제곱 4. 당연히 d가 2분의 1보단 커야지. 그 다음에 d 플러스 2분의 1에서 이걸 빼면 l이네. 따라서 이거는 QQ 분자분모의 L은 상쇄가 되고 D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복잡하게 우리 문제는 복잡했지만 우리 나온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우리 그냥 넘어가면 피직스를 한다고 할 수 없지. 우리 항상 이럴 때 극한을 보는 거예요. 극한은 어떻게 극한을 보냐면 D가 L보다 무지 큰 곳에 있으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가 멀리 가면 점으로 보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멀리 있으면 점전화처럼 돼야 되는 거죠. D가 L보다 무지 크면 분모에서 L을 이걸 무시하면 되죠. 그럼 D제곱분의 QQ 4파요. 이게 바로 점전화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랑 똑같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강의 준비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를 미리 업로드를 시키지 않았네. 미안. 오늘 가서 바로 1학기, 이번 학기에 배울 중간고사 전까지를 다 올려놔야 되겠네. 좋았어. 그래서 우리 드디어 21장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보니까 전기적인 힘은, 정전기적인 힘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힘을 작용하는 거는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할 때 충돌해서 힘을 전달하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력인 경우를 봤었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경우도 전기적인 힘을 보면 Q1, Q2가 있으면 이 사이에 작용하는 F21은 2가 1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우리 쿨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옛날부터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떨어져 있는 물체가 서로 힘을 전달하냐. 두 개가 부딪혀서 이렇게 부딪혀야 운동량의 변화를 줘서 힘을 주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는 게 힘을 주냐. 힘드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주 특별한 게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 즉 쿨럼의 법칙에서 이게 이거한테 주는 힘이랑 이게 이거한테 주는 힘이 서로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작용 반작용의 쌍 중력일 경우에 그렇다고 배웠죠. 근데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 되면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1광년 떨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모든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력이나 이런 게 작용 반작용의 쌍이라고, 이 두 개가 만약에 게 작용 반작용의 쌍이라고 하는 건 빛의 속도가 무한히 큰 극한을 생각할 때만 그래요. 일광년 떨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받는 힘은 이쪽 방향, 번호 양이 같으면 이쪽 방향 이렇게 돼 있어. 이걸 갑자기 쓱 바꿨어. 순간 딱 바꿨어요. 그럼 여기 이게 받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테고, 이것도 그럼 순간적으로 이쪽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냐 하면 그렇지 않죠. 바꿨다는 정보가 가는 데까지 1년 걸려. 그때까지는 이 입자는 뭐냐면 계속 입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이 정보가 가기 전까지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아니야. 문제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둘 사이의 힘이 서로 멀리서 동시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한 물체가 내가 이 주위에 내가 전하가 있다는 정보를 계속 퍼뜨려. 여기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럼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Q2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 여기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있다는 거를 모든 공간에 자기가 정보를 퍼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하가 주는 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내는 정보를, 여기서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Q를 넣으면 받는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갑자기 쑥 바꾸면 이 정보가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거는 전에서 보내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서 있죠. 그래서 우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액션 애더 디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액션이라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물체가 자기가 전하가 있다는 정보를 계속 보내. 그러면 멀리 있는 딴 물체는 이 전하랑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의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 보내는 정보를 일렉트릭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라는 게 장이라고 했는데, 필드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필드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양이 시간이나 공간에 의존하는 양은 전부 다 필드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방 안에, 우리 강의실 안에 온도의 분포를 보면, 온도가 그러면 요점이나 전부 다 온도가, 여러분들 가까이 있을 땐 좀 체온이 높을 테고, 에어컨 근처에서는 온도가 좀 낮을 테고, 그럼 온도의 분포를 X, Y, Z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죠. 물론 우리 다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그게 뭐냐면 템퍼러처 필드예요. 근데 템퍼러처는, 온도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스칼라 필드, 템퍼러처 필드, 온도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전기적인 힘을 보는 거니까 이건 벡터, 힘은 벡터니까 벡터 필드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일렉트릭 필드, 전하를 띈 물체는 항상 주위에 전기장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럼 전기장을 어떻게 정의하냐? 말은 이제 복잡하지. 전기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하 Q가 있어. 요 전하 Q가 주위에 어떻게 전기장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여기다가 전하를 테스트 차지 Q0라는 걸 놓고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할 수 있죠. 힘을 측정해서 그 전하로 나눠주면 돼요. 힘을. 다시 말하면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적인 힘을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죠. 테스트 차지는 물론 양의 전하로 우리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의 전하를 놓으면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이니까 여기서 받는 전기장은 뭐냐? E라고 주어지면, 그럼 여기다가 Q라는, 이무에 다시 말하면 Q1이라는 전하를 놓으면 Q1 곱하기 2의 힘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 쿨럼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위 전하당 받는 힘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그 양을 전기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의 SI 단위는 뉴턴 퍼 쿨럼이죠. 그렇지만 다만 이때 이 테스트 차지는 시험 전하는 굉장히 작아야 돼요. 물론 굉장히 작다고 해서 전자의 전하의 크기보다는 작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작아서 작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하가 작으면 부도체의 경우에는 이게 전하가 가까이 오든 멀리 가든 크든 작든 전하가 딱 고정되어 있어 상관이 없지만 도체의 경우는 전하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반대 전하가 이쪽으로 끌려와. 같은 부하의 전하는 밀려가고. 그러니까 전하가 오면서 원래 있던 전하의 분포를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뺐을 때의 전하 분포랑 넣었을 때의 전하 분포가 다르면 전기장을 제대로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전하는 되도록이면 작은 양으로, 여기 바로 지금 그린 게 그거죠. 아주 전하가 작으면 도체라고 해도 전하의 분포가 변화가 없지만 그거보다 좀 크면 가까이 오면 전하가 한쪽으로 확 몰려버린다 이거예요. 이러면 원래 이때의 전기장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전하는 굉장히 작은 걸로 생각해서 다음 것을 넣는다 이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중력인 경우에 중력 가속도도 우리 어떻게 정하죠? 단위 질량당 중력으로 정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개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쿨럼의 포스를 생각하지 않고 전기장을 가지고 우리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자기 이런 걸 공간에 퍼져 있는 전기장 생각하기 어렵죠. 생각하기 어려워. 그래서 패러데이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맥스웰 법칙에도 있는 패러데이도 있고 맥스웰도 있고 그래요. 맥스웰은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기 때문에 뭐 수학도 많이 알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잘 알아요. 패러데이는 요새식으로 치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수식을 몰라. 근데 유명한 굉장히 좋은 과학자죠. 훌륭한 과학자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수식은 못 써도 어떤 이 세상에 대한 감을 갖기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 라인, 전기장선 혹은 전기력선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도입했어요. 마치 유체처럼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기장이 센 곳은 전기장을 이렇게 막 전기장을 선으로 그리는데 그 선의 전기장의 방향은 선의 접선 방향이야. 마치 여러분들이 유체의 유선을 그렸을 때 유선의 접선 방향이 유체의 속도인 것처럼 그 다음에 전기장이 센 곳에 단위 면적당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를 많이 그려요. 역시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에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유체역학을 보면 소스에서 나와서 싱크로 들어가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다음과 같이 전기력선을 그리면 우리 쉽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공이 있어. 이거의 전기력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죠? 테스트 차지를 여기다 놓고 받는 힘을 계산해 테스트 차지를 나누면 일렉트릭 필드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전기력선을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 접선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고 요 가운데는 가까이는 촘촘하고 바깥으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가 작으니까 전기장이 약해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서 이걸 보고 전기장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시각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유체역학에서 스트림라인, 유선이 겹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력선은 겹치지 않아요. 왜 겹치지 않는지 알죠? 전기력선이 두 개가 겹치면 요 점에서 전기장을 정의할 수 없죠. 전기장은 전기장선의 접선 방향인데 여기는 접선 방향이 두 개네. 정의할 수 없죠. 그런 일은 세상에. 근데 전기장은 한 점에서 하나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점전화인 경우엔 쉽잖아. 점전화인 경우는 이렇게 쉽죠. 판이
무한히 펼쳐진 평면에 전화 플러스 전화가 균일하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다 전화를 넣으면 지금 밀려나가죠. 세상에 무한대로 있는 전화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전화가 어디 있나요? 없죠. 그럼 전화를 무한히 많이 놔둬야지. 그렇지만 이거는 무한히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만한 판에 전화를 균일하게 놔. 그 다음에 그 판에 무지 가까이 가면 판이 굉장히 무한히 넓게 퍼진 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전기력선을 우리 전기력선이 과연 이렇게 되는가,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이렇게 되는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이거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하는 게 저 잘렸네. 똑같은 게 대칭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플러스에서 나가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또 하나 그림을 보면 점점 재밌어지지. 플러스 점전화가 두 개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요 가운데서는 왜 전기장이 좀 약해질까? 왜냐하면 이쪽에서 나오는 전기장과 이쪽에서 나오는 전기장이 서로 상쇄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약하고 멀리서 보면은 플러스 2Q 멀리서 보면 두 개가 그냥 이 두 개의 전화가 한 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멀리서 보면 두 개의 전화가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전기장이 나올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복잡하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게 이렇게 두 개예요. 하나는 플러스 전화 Q, 하나는 마이크. 전화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게 폴이 하나,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폴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이폴, 다이가 두 개니까 다이폴 쌍극자라고 불러요.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건 보면 뭐냐면 플러스에서는 다 나가. 마이너스에서는 다 들어와.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그리면 대략 다음과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만 보면 이렇게 재밌는데 그림만 보고서 끝날 순 없지. 그래도 물리학이 정량적인 학문인데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점전화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 그림은 복잡하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이거는 Q1, Q2가 있어. 근데 원점을 아무데나 잡을 수 있죠. 원점을 잡았어. Q1까지가 R1, Q2까지가 R2야. 그러면 R2에서 요 점에서 Q1이 주는 전기장은 그러면 당연히 요 해서 1에 의해서 2가 받는 힘을 계산한 다음에 Q2로 나눠주면 되죠. 그게 바로 여기 요거 Q1, Q2인데 Q2로 나눠주니까. 근데 이게 어라 3승이 됐네.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게 제곱분의 1의 단위 벡터여야 되는데 R2 마이너스 이게 단위 벡터여야 되는데 요거를 R2 마이너스 R1으로 쓰니까 제곱이 있고 나머지 하나 여분의 거는 요거랑 결합해서 단위 벡터를 만드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괜히 복잡하게 썼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도 전기장도 역시 힘이 중첩의 원리가 작용되니까 전기장도 중첩의 원리가 작용돼. 점전화 잘 알아. 아까랑 다르게 썼죠. 제곱 여기 단위 벡터로 쓰니까 제곱.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더해. 연속적이 된 거는 내가 이걸 똑같이 썼어. 이게 아니라 끝났네. 가만히 있어보자. 슬라이드 쇼. 다 지워졌나? 안 지워졌지? 요렇게 쓰면 되죠. R 제곱. 어이씨. R. 이것도 이걸 설정을 또 안 했네. 좋아. 그래서 R 제곱 4파이 엡실론.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이건 뭐냐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잘게 잘라서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 요거가 DQ라고 하면 이게 주는 요점에서의 우리 전기장.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R 햇 이렇게 빠져요. 다음과 같이 쓴다 이거.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 감흥을 못 느끼지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조금 아까 봤던 일렉트릭 다이폴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어요. D만큼 떨어져 있어. 또 중심에서부터 이쪽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있는 선상에서 중심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곳에서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Z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은 얼마냐? 계산하면 되지 뭐. 두 개를 더하려면 그럼 여기다가 Q0는 2는 그 중에서 당연히 이쪽 방향이니까 전부 다 이쪽 방향이니까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로 쓰지 않아도 다 Z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Z는 플러스가 주는 거랑 마이너스 주는 거를 더하면 되죠. 플러스가 주는 전기장 이쪽이겠죠. 마이너스가 주는 전기장. 근데 플러스 Q가 더 가까이 있어. 이게 좀 더 크죠. 마이너스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게 아주 가까이 있으면 두 개가 거의 상쇄될 텐데 어쨌든 상쇄가 되지 않고 남아있죠. 또 어떻게 남아있냐면 Q 4파이 엡실론 0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게 뭐야? R 플러스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의 제곱분의 1 다음과 같이 써야죠. 근데 우리 요 양을 전부 다 플러스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R 마이너스 2분의 D의 제곱 R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이네. R이 아니라 Z네, Z.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통분을 하면 통분을 할까? 아니면 D가 굉장히 작다고 할 때 통분을 하면 C제곱 D제곱 나누기 4의 제곱 C 플러스 이것을 빼면은 DZ인데 2배의 DZ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렉트릭 다이폴을 볼 때 이게 굉장히 무지 크죠. 이 사이의 간격을 여러분들 볼 때 무지 크죠. 이 사이의 간격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오는 거를 니어 필드라고 해요. 복잡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 근처는 굉장히 전기장이 복잡해서 우리 이렇게 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언제냐면 C가 D보다 무지무지 크면 어떻게 되죠? 분모해서 요거는 무시할 수 있죠. 그죠? 무시하면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C의 4승, 그러니까 C의 3승분의 2D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게 대략 어떻게 되냐면 Q DQ 2파이 엡실론 0 C의 3승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멀리서 보면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한 전기장은 C의 3승분의 1에 비례해요. 아까 점전하일 경우에는 C의 제곱분의 1에 비례했죠. C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는 멀리서 보면 두 개가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합해져서 전하가 0인 점전하일 거 아니야. 그 점전하에 의한 효과, 그러니까 G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항은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차이가 아주 작지만 그 차이가 작다는 거는 분자의 D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없어지는 양 빼고 그 두 번째부터 나온 양이에요. 지금 우리 이렇게 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C-2분의 D의 제곱은 우리가 1-x 제곱에 1, 이게 대략 1 플러스 2x 그 다음에 뭐 x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1 플러스 c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2c분의 d의 제곱이니까 이건 대략 c 제곱분의 1
1 플러스 C분의 D 이렇게 나오고 요 뒤에서는 요게 1 플러스 D 오버 2Z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나오는데 요 첫 번째 게 G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점전하에서 나오는 전기장 두 개를 빼야 되니까 이거는 각각 상쇄가 되고 그 차이에 의해서 남는 1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써서 우리 G의 3승분의 1 근데 뭐냐면 멀리서 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항상 다이폴인 경우에서는 Q 곱하기 D로 나타나요. 다이폴에 의한 효과가.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다이폴, 실제로 Q와 마이너스 Q를 D만큼 넣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서 다시 말하면 멀리서 본다고 하면 아이디얼하게는 D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D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뭐지? D가 0으로 가면 이게 그냥 0으로 가잖아. D가 0으로 가면서 Q가 점점 커져서 요 곱은 항상 일정하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 그 양을 QD를 그 양을 P라고 써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전기 쌍극자 모먼트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벡터로 썼죠. 크기는 P는 QD야. 방향은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이너스 Q에서 Q 마이너스 전하에서 플러스 전하의 방향으로 방향을 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썼지만 우리 그럼 전체 벡터의 모양으로 쓰면 E는 이게 왜 또 나가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 뭐가 자꾸 문제지? 포인트 옵션 이번 색깔을 달리 해볼까? 그냥 해. 뒤로 갔네. 또 끝났어? 자, 그래서 어디냐? E는 2파이 엡실론 0분의 1 C 3승분의 위쪽이니까 P로 쓰면 되겠죠. 그죠? P로 쓰면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방향, P가 이쪽 방향이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여기 앞에서 요 점에 해당되는 경우죠. 요 점에 해당되는 이무의 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힘들어. 학부 물리학과 혹은 너희들이래.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서 전자공학과에도 전자기학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 배웠어요. 그럼 가장 쉽게 또 하나는 그럼 여기는 어떨까? 여기도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요 경우를 보자 이거예요. 조금 아까 경우는 아까 우리 이 방향에 있는 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면 이쪽 방향에 있는 곳에 요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했죠. 이제는 두 개 이제 길이가 좀 아까는 D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D가 2A야.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좀 약간 숫자들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요 중심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이 거리는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가운데 이게 Y라고 하면 근데 하나는 플러스 전하니까 이쪽 방향. 하나는 잡아당기는 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쌍극자 모먼트랑 이 X축이랑 요 점 P까지 이르는 각도를 요걸 세타라고 하면 요게 당연히 세타지.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Y축 방향의 성분은 두 개가 서로 상쇄되고 이 방향만 남죠. 그러니까 요거의 이 방향을 계산한 다음에 2배만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이 x지 뭐. 이 x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제곱분의 q의 코사인 테타의 2배야. 자, 코사인 테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테타는 r분의 a네.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2배 QA R의 3승이죠. R은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R은 요게 Y면 Y 2분의 A 제곱 의 2분의 3승이야. 다음과 같이 됐죠. 근데 역시 여기서도 Y가 A보다 굉장히 큰 극한으로 가면 2배 QA Y의 3승. 역시 Y의 3승분의 1에 비례하는 양이고, 우리 여기서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어떻게 되죠? 크기가 Q 곱하기 2A죠, 이번엔. Q 곱하기 2A니까 요거는 아까랑 똑같지? 아까랑 똑같지 않네. 아까는 여기에 두 배. 이게 아까는 여기 있을 때는 요거의 2배였었죠. 그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은 이쪽 방향. 그래서 우리 요거를 보면 여기서는 멀리서 갔을 때는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여기서 본 건데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주어지는 다음 같은 걸 계산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전화인 경우에는 쌍극자도 계산을 했지만, 우리 여러 가지 점전화가 그 외에 다른 게 여러 개가 더 있으면 그냥 더하면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중첩의 원리를 써서 더하면 방향까지 다 생각해서 복잡하죠. 그렇지만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뭐냐면 연속적으로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자가 퀀타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가 퀀타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멀리서 보면 그 한 부피에 아무리 작은 부피를 잡더라도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그런 작은 전하들이 있어서 연속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전하를 가진 전하의 분포가 있는 물체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잘게 잘라서 요게 델타 Q, 전체 전하 중에 델타 Q야. 그때 그게 여기 있는 게 R 햇 방향이면 요게 주는 전기장이 델타 E라고 하면 델타 E는 점전하에 대한 쿨럼의 법칙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델타 Q가 0으로 갈 때 여기 서메이션이 빠졌네. 이런 모든 조각들을 전부 다 합하면 되죠. 조각들 다 합하는데 이게 바로 정확히 뭐냐면 적분. 이렇게 쓰는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는 경우는 차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는 단위 부피당 전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는 전체 전하를 전체 부피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때 밀도, 덴시티를 로라고 써요, 관습상. 근데 아까 본 것처럼 평면에 전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 단위 면적당 전하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surface charge density, 전체 전하를 면적으로 나누는 거. 요건 당연히 요거는 쿨럼 퍼 세제곱미터, 쿨럼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때 우리 이렇게 서피스 차지, 면전하 밀도는 우리가 흔히 시그마라는 양으로 써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라인 차지 1차원인 경우에는 전체 전하를 전체 길이로 나눈 단위 길이당 차지, 이때 우리 흔히 람다라는 양을 써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표현할 거라 이거예요. 당연히 이 그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고리, 반지름이 R인 고리야. 여기다가 전하를 균일하게 뿌렸어요. 전체 Q를 균일하게 뿌렸어. 그 다음에 뭐 딴 데서도 계산하는 건 좀 어려운데, 당연히 요 대칭축, 다시 말하면 요 중심을 지나고 면의 수직인 요거에서 G, 요 점에서 전기장이 얼마냐? 우리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더라? 잘게 잘라. 잘게 잘라서 이게 DS야. DS가 여기다 주는 힘 DE. 그럼 이거 X성분이랑 이거 이성분이랑 이성분이랑 다 해야 되네. 지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거는 굉장히 대칭성이 많은 배열이에요. 대칭성이 많다는 거는 요 축을 중심으로 이걸 돌려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죠. 요쪽에 대칭이라면 아주 계산하기 전에 우리 다음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요 반대인 DS가 주는 전기장 요렇게 주어지죠. 또 이거는 이쪽 수직 G 성분은 두 개가 같고 그거의 G의 수직한 XY 평면에서 이거는 정확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두 개는 이 성분과 이 성분은 항상 상쇄돼요. 그게 모든 쌍에 대해서 항상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면 대칭성으로 남아있는 게 C 성분밖에 안 남아있어요. 우리 G의 수직인 성분은 우리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XY 평면 위의 전기장은 0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이유는 우리 지금 본 것처럼 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요거만 계산하면 돼. 요걸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 DE 코사인 테타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DE 코사인 테타죠. DE가 얼마야? 4파이 엡실론 0분의 1. 그다음에 여기 하는 게 Q가 람다, 라인 덴시티로 해서 람다가 얼마인가? 전체가 Q인데 2파이 R이겠지 뭐. 이건 나중에 이걸로 바꿔 쓰면 되죠. 람다는 내가 도입한 양이니까 람다 DS 뭐냐? 그 다음에 R제곱 R제곱분의 그 다음에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가 얼마야? R분의 C네. R 3승분의 C. DS는 물론 요 각도를 세타라고 놓고 RD 세타라고 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든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합하면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걱정할 필요 없죠. 상수야. C랑 R은 전부 다 R제곱 플러스 C제곱의 스퀘어 루트로 고정이 돼 있죠. 주어진 점 G의 P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는 S에 의존하는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S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건 그냥 S에 대해서 2파이 R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2파이 R. 그래서 뭐냐면 4파이 엡실론 0 2파이 람다 R 제곱을 그 대신 R 3승이지. R 3승은 우리가 아는 R 라지 R과 C로 쓰면 C. 근데 우리 람다가 2파이 R분의 Q라는 게 이게 Q죠. 그래서 E는 전기장을 구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써야지. QZ R제곱 플러스 C제곱에 2분의 3승 C 햇 이렇게 쓰면 되죠. 복잡한데 어떡하지? 가 아니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피직스를 본다는 건 이 경우 여러 가지 극한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극한 중에 뭐가 있나? R과 C가 있으니까 C가 R보다 무지 크면 어떻게 될까? C가 멀리서 보면 고리가 점전화처럼 보이겠죠. 그럼 이건 틀림없이 C가 R보다 무지 큰 곳에서는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 나와야 되는데 R이 무지 작으면 이건 무시해. 그럼 이게 얼마야? C의 3승이야. 위에 C가 있으니까 C제곱분의 1. 그거 원하는 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가 0으로 내려올 때는 C가 0이면 0이죠. 그럼 당연하죠.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미는 힘이랑 이쪽에서 미는 힘이 서로 다 상쇄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것까진 좋아.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올라가 있으면 C가 아주 작으면
C가 아주 작으면 대략 C가 아주 작으면 0일 때는 0이지만 C가 아주 작으면 다음과 같은 힘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 여기 있을 때는 받는 방향이 아래로 장하는 힘이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올라가는 힘이죠. 복원력을 받아요. 마이너스 전하를 여기다 놓았을 때 G가 R보다 굉장히 작을 때는 여기서 왔다 갔다 진동을 단순 조화 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G에 비례하는 힘이니까. 그때 진동하는 각진동수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숙제에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니까 오케이, 0인 곳에서는 전기장이 0이야. 그 다음에 Z만큼 돼 있을 때도 이게 전체 썸을 하는 DS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게 DS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파이 이 둘레만 가지고 계산하면 됐어요. 그럼 이 원호가 이게 전부 다 쭉 원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돼도 우리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 일부만 있는 게 원의 일부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원호의 120도야. 중심에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 저기 굳이 일반적으로 이거 60도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알파라고 놓을 수 있죠. 이 경우는 요 중심에서의 전기장은 들어온데 아까 이게 다 있을 때는 서로가 대칭성에서 상쇄가 돼서 0인데 한쪽 원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복잡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좌표축을 잘 잡아서 가장 대칭성이 많게 물체를 배열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대칭성이 많다는 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요 원호의 중심이 X축이 이렇게 되도록. 다시 말하면 요게 X축에 대해서 딱 접으면 반대로 반사를 시켜도 리플렉션 시켜도 대칭이 되도록 좌표축을 이렇게 잡는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대칭성이 많게 잡으면 좋냐? 그러고 나서 잘게 잘라요. DS야. DS가 이게 음의 전환, 지금 마이너스 음의 전환이니까 이제 이쪽 방향을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 전환을 놓으면 이쪽 방향이 잡아당길 테니까 그러면은 요게 요즘에서 주는 전기장 이건 물론 이성분과 이성분이 있죠. 그렇지만 X축에 대해서 요거의 대칭인 요게 주는 전기장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역시 두 개를 더하면 이쪽 방향은 서로 상쇄가 돼. 요 방향만 남죠. 이거는 요걸 중심으로 항상 대칭인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똑같죠. 그러니까 합하면 이쪽 방향의 성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장의 성분을 알았어.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전기장의 성분은 요 하나에 있어서 주어지는 D2의 코사인 테타만 계산하면 되죠. D2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DQ 람다 DS야. 나누기 R 제곱. R은 전부 다 R 제곱. 거기다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는 얼마 쓰기가 어려우니까 S를 요게 세타면 요게 R 여기 각도를 D 세타라고 하면 R D 세타야. 그럼 여기 대신에 람다 R D 세타. 그다음에 코사인 테타는 코사인 테타가 얼마야? 코사인 테타는 코사인 테타. 이렇게 넣으면 되지 뭐. 다음 거 코사인 테타 얼마인지 우리 알 필요가 없지. 다음 것이 넣으면 되지. 이제는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합해야 되는데 여기 코사인 테타가 있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적분을 하면 되죠. 이 2는 우리가 구하는 2는 X 성분이야.
그 다음에 람다가 얼마인가? 전체 차지가 마이너스 Q야. 이제 크기만 보면 돼. 우리 방향은 우리가 아니까 크기만 보면 Q 호의 길이로 나눠야 되네. 호의 길이가 얼마인가? 알파가 라디안이면 R 테타니까 2배의 R 알파네. 요걸 염두에다 두고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R분의 람다 코사인 테타 d 테타 인테그랄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좌표축을 아주 잘 잡아서 코사인 테타는 이븐 펑션이죠.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는 2배의 제로부터 알파까지랑 같지.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코사인 테타를 적분하면 사인 알파, 사인 테타. 사인 테타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2파이 엡실론 0 R분의 람다 사인 알파. 이게 아까 얼마였었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람다가 얼마라 그랬더라? Q 나누기 2R 알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4파이 Q 4파이 엡실론 0 R 제곱분의 1 알파분의 사인 알파야.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물론 알파가 한 바퀴 삥 돌아서 이게 고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조금 아까 우리 전에 계산했던 거의 원점에서는 알파가 파이면 되죠. 알파가 파이면 0이야. 그죠? 사인 파이가 0이니까. 그거 잘 맞고. 이게 알파분의 사인 알파면 왠지 자꾸 우리처럼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 배운 사람은 알파가 0으로 가는 극한을 한번 보고 싶죠. 알파가 0으로 가는 극한이라는 게 뭐예요? 점전화야. Q로 되는 점전화.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알파가 0으로 갈 때 1로 가죠.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딱 우리 구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모든 경우에 아주 잘 맞는 우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제는 거리 R만큼 떨어지는 플러스 Q가 여기다 전하를 여기 주는 전기장과 똑같은 Q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 2분의 이렇게 전체가 세타인,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인 다음과 같은 곳에 있을 때 요 호에 의한 전기장이 이거에 의한 전기장의 반이다. 세타가 얼마냐? 이제 할 수 있죠. 이거는 요게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양쪽이 다 똑같으니까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은 빼고 Q도 똑같잖아. 그럼 뭐냐면 R제곱분의 1만 있으면 되잖아. 이거는 4파 엡실론 R제곱분의 1. 아까 이게 뭐였었죠? R제곱분의 1 알파분의 사인 알파였었죠. 근데 이건 알파 대신에 세타 2분의 세타를 써야지. 이 관계를 만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 오버 2 이게 네, 2분의 1인 값. 이 값은 그냥 구하기 어려워요. 공대를 나오면 기본적으로 뉴메리컬한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트랩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선형대수나 이런 거 안 배우나? 아직 안 배워? 공대에 개설된 선형대수가 없어? 그거 하면 반드시 매트랩을 배우게 돼 있어. 전기전자공학부는 반드시 매트랩을 배우게 돼 있어. 그거 비싼데요. 걱정하지 마. 학교에 사이트 라이센스가 있어. 들어가서 보면 이거를 계산하는 이거의 뉴메리컬한 값은 이때 이걸 만족하는 테타는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구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숙제 추가 점수를 더 줄까? 하지 말고 그냥
매틀랩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이걸 풀면 시간이 넘을 것 같으니까 우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